네, 저희 어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를 했었었어요. 그죠? 예,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문장이지만 실행할 때 경우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예외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declare begin 다음에 exception이라고 하는 구문에서 예외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ception에서는 when 다음에 예외 이름 그리고 then이라고 하면 그 지정된 예외 이름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when others then이라고 하면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그 exception들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되는 과정은 여기 이렇게 exception이라고 선언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begin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다가 exception이 발생하는 순간에 exception 블록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exception이 발생한 아래쪽 실행 문장들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exception 블록으로 가고요. 거기에 만약에 해당하는 예외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코드만 실행하고 그다음에 PL SQL 프로시저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others이면 즉 지정되지 않은 예외 이름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프로시저들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 처리를 할 때 그 유용한 속성들이 있어요. 유용한 속성들이 오라클에서는요, SQL 코드, SQL ERRM, 에러 메시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제공되는 패키지 중에서 DBMS 유틸리티, 그리고 포맷, 에러 백트레이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요거 이용하시면 그 에러가 발생한 위치, 예외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1번에서는 레코드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레코드는 그 타입이 다른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선언하시는 방법은요.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레코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is recorded, 레코드다라고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서 그 레코드가 가질 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즉 레코드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변수 이름,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와 변수는 쉼표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레코드를 작성하시는 그 예제 부분을 보시면은요, 타입, 그 다음에 이름 만들어주죠. is 레코드다 라고 선언하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서 이 부분은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비슷해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크리에이트 테이블과 거의 유사합니다. 필드 이름, 데이터 타입, 필드 이름, 데이터 타입, 필드 이름,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레코드를 정의하게 되면 레코드를 선언하는 이유는 그 레코드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코드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밑에 begin and 그 사이의 블록에서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레코드를 선언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레코드 안에서 레코드를 선언하시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레코드를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저희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필드로 갖는 레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선, 여기 두 가지 레코드가 있는데요. 레코드가 두 개가 있죠.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레코드가 있고, employee라고 하는 레코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레코드는 세 개의 필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세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필드의 이름은 NO, name, location. 타입은 각각 넘버 타입, 문자열 타입, 문자열 타입.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인플로이라고 하는 레코드는 우선 숫자 타입의 NO라고 하는 필드를 갖고요. 그다음 문자열 타입의 name이라고 하는 필드를 갖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 타입의 job이라고 하는 그리고 넘버 타입, 숫자 타입의 급여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필드,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 디파트먼트가 위에서 선언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레코드 타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레코드가 그 안에 다른 레코드를 필드로 선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문장 같은 거를 할 때 응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고요. 레코드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타입이 다른 여러 가지 타입의 그리고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용도는 똑같지만 서로 다른 타입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타입의 값들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을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PLSQL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collec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collection의 종류에는 오라클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연관배열, V-array, 그리고 nested tab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저희 새 워크시트 새로 하나 만들고요. 접속 계정은 스컷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석으로 컬렉션이라고 할게요. 저는 22번 파일이어서 똑같이 컬렉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렉션이란요. 뭐 우리말로 따로 번역을 하는 게 없고요. 그냥 컬렉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읽는 대로. 어, 컬렉션의 정의를 내리자면 같은 타입의 데이터, 값들 여러 개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라클의 PLSQL에서 컬렉션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우리말로는 연관배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영어로는 associate, associative arra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연관배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영어로는 인덱스 바이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덱스 바이 테이블.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sociative array라는 용어와 index by table이라고 하는 용어는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연관 배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는 이따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rray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V-array라고 하는 게 있고요. V-array는 우리말로 하면 가변 길이 배열이라 뜻이에요. 가변 길이 배열. 그래서 앞에 V가 variable size array. 그래서 variable size array를 줄여가지고 V-array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 가변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한,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 애매한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첩 테이블이란 말이 있어요. 중첩 테이블. 영어로는 nested t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세 가지가 아, 이 연관배열, associative array, 그다음에 V array, 그다음 nested table 이 세 가지의 비슷한 점, 다른 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우선 뭐 출력문이 콘솔창에 나와야 되니까 set, server, outp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on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대소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자, 우선 그 연관 배열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관 배열, associative array. 그리고 다른 말로는 index by table, index by table. 어, 연관 테이블은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연관 테이블은요.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키- 인덱스를 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덱스와 값을 쌍으로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키와 값, 키 밸류 쌍으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타입을 연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파이썬 공부할 건데요.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그래서 키 밸류 쌍으로 저장한다. 저장할 때 키가 있어야 되고, 물론 값을 읽을 때도 필요해요. 키와 밸류. 이렇게 저장하는 게, 어, 오라클에서는 연관배열이에요. 연관배열.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그러니까 즉, 키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인덱스는 정수만 가능해요. 정수와 문자열만 가능해요. 정수와 문자열만 가능하고요. PLSQL에서 정수는 PLS 인티저라고 만들어져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PL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LSQL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인티저. 그래서 PLS 인티저라고 얘기합니다. 정수 또는, 문자열만 가능해요. 문자열은 아차투겠죠. 아차투.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정수 또는 문자열 타입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장하는 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도 전부 가능합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값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열들을 값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날짜들을 데이터로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 어떤 타입이든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레코드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레코드 타입을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수를 인덱스로 하고 그 다음에 값은 레코드로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문자열을 인덱스로 하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값으로 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값들을 그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덱스는 특히나 이 정수 인덱스를 사용할 때인데 우리가 보통 인덱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들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연관배열에서 키 밸류로 저장하는 연관배열에서 인덱스는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어요. 인덱스는 연속적인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비연속적인 값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연속적인 어, 인덱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1, 2, 3까지 갔다가 뭐 10, 11, 12 이렇게 갔다가 100, 200, 30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뭐 꼭 연속된 정수일 필요는 없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예요. 그러면 연관배열을 선언하는 문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레코드를 선언할 때처럼 일단 시작은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배열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연관배열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는 is, table, of를 사용을 해요. 여기까지가 키워드예요. is, table, of. 그 다음에 어떤 이 연관배열은 인덱스와 값이 있다 그랬죠. 키와 값이 있다 그랬죠. 값으로 사용하는 타입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값의 값, 그러니까 데이터겠죠. 데이터 타입을 써주시면 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index by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index by. 그리고 여기에는 인덱스의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좀 길죠? 타입. 여기는 이름을 만들어 두고요. is table of. 뭐뭐로 이루어진 테이블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테이블이다. 무엇의 테이블이냐면 값들의 테이블이겠죠. 값들의 테이블이니까 값으로 사용할 데이터 타입. 값으로 사용할 데이터 타입. 그냥 값이라고만 할까요? 값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덱스 by, 인덱스 타입. 어,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PLS 인티저나 바차2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PLS 인티저이거나 바차2이거나 란 뜻이고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타입이든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정수나 문자열만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는 PLS 인티저 또는 바차2만 가능하다. 그리고 연관 배열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연관 배열을 선언하실 때도요. 연관 배열은 디클레어에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요. PLSQL의 기본 구조는 declare, begin, end 했죠. 처음에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를 인덱스로 사용하고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는 연관 배열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 키워드가 type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연관배열 이름을 쓴다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associate array 이렇게만 할게요. 이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associative array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만든 거예요. 물론 더 잘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is table of. 자, is table of 다음에는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인데 뭐의 타입이냐면 값으로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우리는 문자를 값으로 가지기로 했죠. 그럼 여기에는 아차2. 아차2인 경우에는 가변 길이 문자를 몇 글자까지 가능하냐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그죠? 뭐 넉넉하게 50 이렇게 50바이트 이렇게 할까요? 50바이트. 그 다음에 인덱스 바이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인덱스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정수는 뭐라고 쓴다? PL, SQL, 인티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어, 연관배열 하나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어석 어레이라고 하는 타입은 테이블인데, 인덱스 바이 테이블이다. 여기 인덱스 바이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키워드를 사용할 때 테이블, 인덱스 바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이블, 인덱스 바이.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선언만 한 거고요. 우리는 이 연관 배열 타입의 그다- 선언한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셔야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변수에다가 뭔가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를 변수니까 V라고 붙일 거고요. 붙일 거고, 어, 과일 이름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과일 이름, 그러면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루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변수 이름. 그 다음 변수 이름 옆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데이터 타입. 얘가 데이터 타입이에요. 연관배열 이름이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우리 어제 레코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코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타입, 이름 만들어주고 레코드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변수를 레코드 타입으로 선언을 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입, 어석 어레이는 테이블이다 라고 선언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테이블이다 선언되어져 있고 그럼 얘가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연관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고. 자, 그러면 연관 배열 타입 변수의 값들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저장하겠다 해요. 데이터를 저장하실 때 사용하시는 문법은 그 연관 배열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연관 배열 변수 이름. 여기서는 F 프루츠예요. 그러니까 어, 연관 배열 변수, 그다음에 키는 다른 말로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값.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 이름은 뭐예요? V 프루츠죠. 인덱스 1번이라고 할까요? 인덱스는 우리 뭐로 쓰기로 했으니까 정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저장할 때는 콜론이죠. 콜론.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장하겠다. 저장할 때 무슨 타입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문자열 타입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뭐 사과 이렇게 할까요? 사과. V 두 번째 프루츠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라고 할까요? 바나나. 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V 프루츠 10번 아니면 뭐 11번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1, 2, 3, 4 이렇게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도 한번 넣어볼까요? 체리. 뭐 이렇게. 이게 그 연관 배열에서 값들을 저장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선언을 하고요. 정수를 인덱스로 갖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변수 이름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변수 이름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값을 읽어올 때 음, 연관 배열 타입 변수에 저장된 연관 배열 타입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때, 값을 읽어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키값만 있으면 돼요. 그냥 연관 배열 그 변수 이름에 키만 주면, 인덱스만 주면, 인덱스만 주면 얘가 리턴을 해주는 게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거기 그 인덱스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출력해 볼 수 있어요. dbms output 점 put 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덱스가 인덱스가 인덱스 1번이죠. 인덱스 1 이렇게 할게요. 인덱스 1. 자, 여기에 저장된 값을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v fruit 그리고 인덱스 1번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인덱스 2번에 저장된 값이다라고 하면 dbms output.put 인 이렇게 하고 인덱스 2번에 콜론으로 할까요? 같다는 왠지 등호는 왠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v to 루츠 2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bms output 점 put 인 이렇게 하시고 인덱스 3번은 없죠. 인덱스 11번이란 말이에요. 11번에는 값을 읽겠다라고 하시면 v 플러츠 1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작성 다 되신 분들은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인덱스 1번에는요. 인덱스 1번에는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져 있고요. 인덱스 2번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인덱스 11번에는 체리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정수를 인덱스로 갖고 문자열을 저장하는 테이블, 인덱스 바이 테이블, 그리고 연관 또는 연관 배열을 사용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사용하실 때 먼저 그 연관 배열이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연관배열이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시는 방법은 타입, 테이블이다. 어떤 타입의 테이블이다. 그리고 인덱스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is table of index by가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입니다. 자, 연관배열 뿐만 아니고요. 연관배열뿐만 아니고 컬렉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그 컬렉션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어떤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값들을 꺼내는 것들을 반복문을 이용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어, 컬렉션 속성들이라고 할까요? 컬렉션 함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함수. 우선 첫 번째는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count는 컬렉션이 저장, 컬렉션의 데이터겠어. 컬렉션, 그냥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을 해줍니다. 반환해줘요. 우리말로는 반환.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fir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함수의 이름들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 그래서 뭐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first는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컬렉션의 첫 번째 중요한 건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인덱스를. 컬렉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연관 배열, 그다음에 V-array, 그리고 nested tab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셋 다 전부 다 인덱스를 갖는 타입들이에요. 이따가 그 차이점들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컬렉션은 전부 다 인덱스를 가져요. 근데 그 인덱스를 어떤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정수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연관 배열이고요. 정수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V-array와 nested table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컬렉션들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irst라고 하는 똑같은 함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컬렉션이. 첫 번째 인덱스를 반환해줘요. 첫 번째 인덱스를 반환하는 함수의 반대가 last예요. last. last는 컬렉션의 마지막 인덱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ex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nex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next는 키 값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인덱스를 아규먼트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키 다음에 인덱스를 리턴해 줍니다. 키 다음에 인덱스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인덱스가 1번, 2번, 11번 이렇게 있잖아요. 1번이 첫 번째 인덱스다 그러면 1번 다음에 있는 인덱스는 뭐예요? 2번이겠죠. 2번 다음에 있는 인덱스는 11번이겠죠. 그러니까 next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이렇게 주면 2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xt 하고 2 이렇게 하면 1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마지막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11이 마지막 인덱스죠. 마지막 인덱스 다음에는 그 다음 인덱스가 있어요, 없어요? 다음 인덱스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인 경우에는 너를 리턴합니다. 키가 마지막 인덱스인 경우에는 너를 리턴 반환하게 돼요. 이런 게 있고요. 어, 하나하나 예제를 만들어 볼 거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next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next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pri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ior. prior도 아규먼트로 키를 전달을 하고요. 키 이전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번 그 바로 전에는 인덱스가 뭐였어요? 2번이었죠. 그러니까 prior 11 이렇게 하면은 2라고 하는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or 2라고 여기다 숫자로 2를 주면 2 이전에는 1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었죠. 그럼 2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근데 1은 첫 번째 인덱스죠. 그럼 prior 1 이렇게 하면 1 이전의 인덱스가 없죠. 첫 번째 인덱스인 경우 너를 리턴합니다. 키가 키가 첫 번째 인덱스인 경우에는 이때 너를 반환하는 거예요. 뭐 이것들 말고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더 많은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우선 얘네들만 이용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와 카운트 이용해 볼 수 있고요. first 이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last 이용해 볼 수 있어요. last 이용해 볼 수 있고 네. 자, 우리 위쪽과 동일하게 정수를 인덱스로 갖고요. 정수를 인덱스로 갖고 그다음에 문자열을 데이터로 갖는 그런 인덱스 바이 테이블을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값들을 이런 식으로 그 미리 넣어둔 다음에 출력을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컬렉션 함수 응용이라고 할까요? 우선 declare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egin, 그리고 end. declare, begin, end. 자, 연관배열을 먼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선 type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어쏘 어레이도 줄여가지고 이렇게만 쓸까요? 그 다음에 is 뭐뭐다 이렇게 써야죠. 테이블이다 이렇게 써야죠. 무엇을 저장한다 이건 of예요. of 문자열을 저장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인덱스 바이 정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정수를 키로 하고 정수를 키 인덱스로 갖고 그다음 문자열을 값으로 하는 값으로 받는 연관 배열을 선언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한 연관 배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배열 타입 변수 선언. 자, 이번에는 이름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름만 저장하는 거예요. 이름만. names.
타입을 속, 어뢰,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관 배열의 데이터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연관 배열의 데이터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된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반복문 사용하시면 편해요. 네, for 1부터 뭐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예, 연속된 값들을 안 갖겠다라고 하시면, 뭐 다르게 하셔도 되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v names, v names, 어, 7788.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숫자에, 이런 인덱스에 누구를 저장할 거냐면 스콧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names 이렇게 했죠. 숫자를 얘보다 작은 숫자로 해볼게요. 그냥 뭐 7600 이렇게. 진짜 킹의 4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숫자를 아무렇게나 넣은 거예요. 아무렇게나 넣은 거고. renames 할게요. 이번에는 78, 뭐 8, 9, 뭐 이렇게. 자, 여기에는 한글도 가능할 테니까 홍길동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일부러 숫자를요. 7,700번 대 7,600번 대 7,800번 대 이렇게 뒤죽박죽 넣었어요. 순서를. 순서를. 자, 이때 first가 뭐가 될지 궁금한 거예요. first가 뭐가 될지, last가 뭐가 될지. 뭐, 그리고 count는 당연히 몇 개일까요? count는 세 개겠죠. 그죠? 네. 일단 count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 dbms, output, 점, put, line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count예요. count. count는 어떻게 출력하시는데요? 연관배열 이름인 v names 점 여기다 뭘 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컬렉션의 함수들은요. 연관배열 이름 점 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irst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dbms output 점 put line. 자, 여기서는 first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names, 여기 names죠. 죄송합니다. names였어요. names. first 이렇게 쓰시면 돼요. first. last 해볼까요? dbms output 점 put line 그리고 last 이렇게 해볼게요. v underscore names 점 las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실행해 볼게요. 연관배열 vnames에 우리가 값을 3개를 넣었기 때문에 count는 3. 이건 당연한 결과고요. first 값을 출력해 봤어요. 7600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저장한 순서는 이렇게 저장을 했지만 키가 작은 값에서 자, 그리고 last는 7889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작은 값에서 그 다음에 큰 값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덱스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정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가 정수나 문자열만 가능한 거예요. 정수는 1, 2, 3, 4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문자열도 순서가 있나요? 있죠. A, B, C, D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알파벳 순서, 가나다라 순서. 그죠? 음.
그런 사전식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숫자인 경우에는 1, 2, 3, 4라고 하는 크기 순위, 문자열인 경우에는 사전적인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것들로만 인덱스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덱스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연관 배열은 내부적으로 키들을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irst와 last를 출력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연관 배열은 연관 배열은 키, 키를 정렬해서 사실 정렬은 어떤 순서 정렬이냐면 오름차순 정렬해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5개 함수는 5개를 알려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알려드렸고요. 어, 포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연관배열 안에 있는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연관배열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시겠? 네. 아, 네. 그게요, 그 가변기 배열이나 중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키밸류, 키밸류, 키밸류. 연관 배열은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 V 어레이나 네스티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하시면서 미리 값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초기화를 하면서 선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연관 배열은 제가 그렇게 사용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